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웅면중학교 역사교사 최동석입니다. 자, 오늘 수업 진행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조선 후기 사항을 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 주제는 19세기 조선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리가 19세기를 표현하는 용어 중에 하나는 이따 영상 사진으로도 보겠지만 멍멍이판이에요. 말 그대로 조선 특히 19세기가 되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군도 밀란의 시대나 홍경래의 난, 진주 밀란 등등등의 어마무시한 농민분기가 이 19세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농민분기가 전국적으로 퍼져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그 상황이 대체 왜 일어났는지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조선 시기에는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운 내용이겠지만 훈구와 살인, 그리고 동인, 서인, 북인, 남인, 노론, 소론, 대북, 소북, 시파, 벽파 등등등의 분당 정치가 이루어졌던 사회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분당 정치라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화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이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실제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 분당 정치가 점점 변질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상주회사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상복을 왕이 죽었는데 왕의 어머니가 상복을 3년 입을지 혹은 1년 입을지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정말 서로 죽고 죽이고 물어뜯고 핥히는 예속 논쟁이라는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상복을 몇 년 입느냐에 따라서 서로 논쟁을 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단 정치라고 하면은 쓸데없는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나라 발전을 저해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단 정치를 했었던 당시 사람들을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물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당시 분당 정치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분당이라는 거는 지금의 정당과 같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이제 독재를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분당이 없었으면 조선이라는 사회는 일당 전제화가 되고 독재 사회가 되어서 더 빨리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분당 정치를 그냥 상복 입으려고 몇 년의 기간 때문에 싸웠다, 혹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당시에 동인하고 서인이 같이 일본의 외교사절단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서인이 일본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인이 그냥 서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반대를 했다. 그래서 임진왜란한테 우리나라가 더 크게 당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분당이라는 정치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 점점 변질되어 가면서 서로 비판을 위한 비난을 위한 싸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 사회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지, 분당 정치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게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학년 부장 선생님이 슬리퍼 신는 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 혹은 간대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선생님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몇십 년 뒤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봤을 때는 학교에서 슬리퍼 신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만을 가져?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조선시대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예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면서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 중에 하나였어요. 이 예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선사회에서는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지금 마치 이 분당이라는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정당끼리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론 이거는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지만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당 정치라는 거와 정당 정치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의 분당 정치 상황을 보면은 초반에 분당 정치가 굉장히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배웠겠지만,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통해서 분당 간의 그런 세력 균형을 맞춰보려고 했어요. 이 정책이 탕평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탕평책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만약에 탕평책이 성공했으면 18세기의 그런 19세기의 그런 조선의 엉망의 상황이 오지 않았겠죠. 이 탕평책이 안타깝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왜 탕평책 한번 봐볼까요? 동당 간의 다툼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당파의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었는데 영조와 정조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그리고 뛰어난 능력으로 이 신하들 간의 그런 다툼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 문제는 이 정조가 자신의 개혁 정치를 펼치다가 40대 40살 정도가 된 나이에 결국 승하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 정조가 승하한 이후에 19세기를 1800년대를 조선시대의 엄청난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판이 되는 거죠. 개판. 자, 그리고 원래 처음에 분당정치는 굉장히 서로 정권을 견제하면서 세력 간의 균형이 맞게 되었고 정조의 탕평책 때 분당정치가 제일 잘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지만 정조라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이 분당이라는 것, 분당의 세력 균형이 한순간에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는 한 개의 분당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일개 가문이, 소수의 가문이 왕을 손에 쥐고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인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제 졸업한 선배한테 밤늦게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세도 정치기에 왕의 외척, 그러니까 왕의 장인어른 가문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왕의 친가 쪽, 즉 할아버지 쪽에서는 왜 이런 외척을 견제하지 못했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시 조선의 왕의 친족들은 그 왕족이라고 해서 땅을 하사받거든요. 궁방정이라는 땅을 하사받아서 생활에는, 경제적인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단 조건이 있었어요. 살려는 줄 테니까 어떠한 간직이나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마라는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왕족들은 당시에 힘을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도 정치기에는 소수의 가문, 즉 왕의 장인어른 혹은 왕의 외할아버지 외척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인 세도 정치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조선시대 왕이라고 하면 권력이 굉장히 세다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왕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는 거예요. 짐이 꿈틀대면 무엇이 느냐? 왕 꿈틀입니다 하면서 신하들이 막 흥하는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왕들의 기록이 가장 많이 잘 나타나 있는 책이 조선왕조실록일 거예요. 그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예, 전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하했기 때도 하시옵소서. 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되옵니다예요. 실제로 65,000번 이상 이 아니되옵니다라는 단어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데 그만큼 왕의 권력이 신하들의 권력에 비해서 약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왕이 있는데 왕의 장인어른이 당시 왕실의 외척이라고 해서 이 장인어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세도 정치기인데 왕 입장에서도 이 장인어른이 같은 궁궐에서 간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 입장에서도 왕의 장인어른이 우리와 같은 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왕의 장인어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게 세도 정치의 가장 필정토였습니다. 자, 그래서 왕의 장인어른은 그 중전마마의 아빠이기도 했고 엄청난 권력과 건설을 가지게 돼요. 자, 이게 세도 정치의 시작이에요. 자, 이런 세도 정치 가문에는 대표적으로 풍양 조씨 가문과 안동 김씨 가문,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박남 박씨 가문이 있습니다. 이 일개 가문들이 왕의 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권력을 가졌던 시기가 바로 이 세도 정치입니다. 당연히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살기 너무나 어려워지기 때문에 밀란이 나는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선생님 지금 좀 복잡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세도 가문들은 한 개 가문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라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일단 돈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겠어요?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돈이 있어야지 군사력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용현중학교가 현재까지 704명인데 여러분들 이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식량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루에 한 끼라도 굶고 학교에서 수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한 달이 있다 싶으면은 이제 9시 뉴스에서 용현중학교에 취재가 올 거예요.
학생들을 한 달 동안 굶기는 미친 학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있어야 돼요. 그럼 식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돈을 가지고 사야 돼요. 그래서 태도가 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돈과 권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수단이 굉장히 쉬운 합법적인 수단이 있어요. 바로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판매해야 해요. 매매. 태도가들은 뭔가를 팔아서 그 팔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했는데 이때 판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매간 매직이라는 걸 했어요. 바로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관직을 사고 파니까 돈을 주고 관직에 오른 사람을 관리는 그 투자한 돈만큼의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백성들을 쥐어짜게 됩니다. 이 매간 매직 때문에 생겨난 게 탐관오리고 이 탐관오리에 의해서 백성들의 생활은 정말이죠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19세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군도 밀란의 시대라는 영화에 나오는 낫을 들고 있는 농부들이에요. 자, 이렇게 탐관오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매간 매직을 통해서. 자, 이 탐관오리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 이상의 돈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쥐어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이 탐관오리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돈 이상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했던 게 삼정의 문란이에요.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참고로 기록에 의하면 이 탐관오리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를 주고 혹은 100억으로 예를 들게요. 100억을 주고 인천의 군수가 됐다. 탐관오리들이 기록에 의하면 100배 이상의 돈을 뜯어냈다 그래요. 100배면 100억을 투자하면 100배면 얼마인지 알겠어요? 1조 정도 만원 1조 정도 되는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백성들을 쥐어 뜯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삼정의 문란이에요.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 세금 문제라는 거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세금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지금 돈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 조선 후기에 이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전정, 군정, 환곡이라는 세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전정은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땅에서 농산물을 수확했을 때 내는 그 세금을 얘기하고 군정이라는 거는 군대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 우리가 의무병제로 군대에 가지만 당시에는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1년에 군포가 몇 필? 원래는 2필이었는데 영조가 균역법을 통해서 한 필로 깎아주죠. 그 세금 그 배를 내는 군정이 있었고 또 마지막 하나는 환곡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환자가 돌아올 환자의 국식국자예요. 보통 여러분들 언제 제일 배고플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봄이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저장해놨던 쌀을 다 먹고 보리가 나오는 그 시점이 가장 배고프고 힘든 시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봄에 식량이 필요할 때 쌀을 빌려서 언제 갚을까요? 그렇죠. 쌀이 가장 많이 나는 추수의 계절인 가을에 쌀을 갚게 하는 이 환곡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환곡에서 약간의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세금을 충당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전정, 군정, 환곡의 세금이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탐관오리들은 자신이 100억을 투자하면 이거를 10,000억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세금을 가지고 탐관오리들이 많은 돈을 백성들에게 뜯어내게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조선 후기의 세금 제도를 봤을 때 노닥 세금 함양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금 봤듯이 자, 전정 땅에 내는 세금인데 탐관오리들이 이 땅에 내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없는 땅에도 땅을 만들어서 너가 이 땅의 주인이니까 세금을 내. 혹은 황무지라고 들어봤죠. 농사를 짓지 못하는 황무지 땅인데 원래 이 황무지니까 세금을 걷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까지 세금을 걷게 하는 전정의 문란. 두 번째는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낸 세금이 군정인데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볼게요. 자, 고인 능욕의 레전드죠. 뭔지 알겠어요? 백골증포라는 말이 있어요. 백골증포. 죽어서 백골이 된 사람한테까지 군정을 씌우는 게 이 백골증포입니다. 또 하나는 황구첨정, 갓난아기. 정말 입이 누렇게 젖을 먹은 아이들은 입이 누래진다고 해요. 그 젖먹이 아이한테까지 세금을 내게 했던 황구첨정이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뜯어서는 도저히 100배를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한테까지 군정을 부과했던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세금을 내기가 싫었겠죠. 아니 증오스러웠을 거예요. 있지도 않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우리 아이한테 왜 분쟁이 나오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 중에 일부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도망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이웃 사촌들에게 도망간 사람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혹은 만약에 선생님이 도망갔다 치면은 저의 삼촌, 조카, 그리고 이모부, 고모 이런 친척들을 찾아내가지고 세금을 부과했던 게 바로 인징과 족징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금을 뜯어내니까 어떤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은 한국이었어요. 봄에 빌려주면 가을에 갚는데 100배로 갚게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 한국에 쌀을 빌려주는데 거기에 모래와 결을 섞어서 실제로는 쌀이 이만큼 들어가고 나머지 이따만큼은 모래와 결라는 게 뭐냐면 쌀의 껍데기를 얘기해요. 이렇게 세금을 빌려줬는데 가을에 갚을 때는 멀쩡한 쌀을 10가마니 100가마씩 받으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한국을 빌리지 않았겠죠. 근데 한국을 빌리지 않으면 한강우리님들께서는 돈을 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강제로 무조건 대출인데 강제로 빌리게 했어요. 쌀이 필요 없다. 나는 못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한국을 빌리지 않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한국을 빌리게 했어요. 필요해질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19세기의 조선은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 때문에 수많은 농민 분기들이 일어났고요. 백성들은 살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이래나 죽나 저래나 죽나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각각 주창과 낫을 들고 농민 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조선 후기의 19세기 상황이었어요. 자, 한마디로 정말 이 파지였죠. 자, 이러한 조선의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멸망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겠죠.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지든지 아니면 태도가들의 그 부패에 의해서 무너지든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멸망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조선은 마지막으로 개혁하려고 했었던 마지막 개혁의 불꽃이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입니다. 자, 이제 19세기 시대 상황을 알았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개혁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험 범위니까 다음 시간에 잘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